자, 트럼프 행정부가 유엔 안보리 15개국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을 좀 발표를 했더라고요. 이와 관련돼서도 우리가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이게 상당히 좀 의미가 있습니다. 네. 아시는 것처럼 북한이 미사일 발사할 때마다 한국이 기본적으로 하는 얘기가 결국 유엔 안보리에서 어떻게든 북한을 제재할 것이다 평가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까지 흐름을 보면 북한은 관련돼서 안보리가 어떤 제재하더라도 북한은 여전히 미사일 눌렀다, 때론 핵실험을 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번 10일 날 나오는 안보리의 내용이 어떨지 몰라도 아직까지 뭐 초안이죠. 기본적으로 북한의 대세에는 전혀 이상이 없다고 말씀드려보겠고요. 하지만 뭐 초안에 대한 내용을 좀 간단히 보겠습니다. 기본 팩트는 저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저께 러시아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한 러시아 이렇게 미팅의 회담의 기본 결과가 뭐냐면 결국 북한 관련돼서 원유 중단하는 것이 가장 큰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그것이 그 안보리 그 초안 중에 가장 큰 것인데요. 자, 중국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그 어떻게 보면 원유 중단을 반대합니다. 그리고 러시아도 반대하고 있고요. 러시아와 중국이 현재 기본적으로 작년에 데이터를 보면 북한이 약 85만 톤의 원유를 수입한답니다. 그중에서 50% 이상을 원유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중국은 그 북한 상대로 이렇게 원유 중단을 반대하고 있는데 여러 의견이 있지만 가장 큰 그나마 좀 설득력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중국과 러시아에 지금 이렇게 송유 파이프가 있답니다. 다만 이 송유 파이프를 계속 원유를 최소한 그 8시간 이후까지 공급을 못한다면 그 라인이 멈출 것이 그 라인이 원유가 생각보다 경화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멈출 것이고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그 원유 중단 관련돼서 결정된다면 이후에 다시 한번 재개될 때 중국이 북한을 상대로 라인을 소위 송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맡겨 있어서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중국이 좀 거부하고 있다 보는데 아무래도 내심은 북한 상대로 그렇게 원유 공급 중단하게 된다면 더 크게 보면 뭐 레임 체인지라고 그러죠. 북한이 기본적으로 정권이 바뀌고 그렇다면 그런 어떤 기본적으로 난민들이 중국으로 갈 것이다. 그런 어떤 부분도 우려가 있다는 평가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는 이번에 그 북한의 원유 중단은 반대한다는 것이 기본 팩트인 것 같습니다. 또한 팩트 가운데서 뭐 김정은 해외 여행 금지, 뭐 자산 동결 이런 어떤 잔가제 부분도 있고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분노와 화염이란 어마무시라는 얘기를 했지만 지난 핵실험 이후에 그리고 최근 월가에서 바라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번 주 지난주 이후에 온도 테이블 즉 북한 관련돼서 모든 것이 테이블 위에 있다 얘기했지만 과거의 데이터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부분들은 액션이 아니라 그냥 좀 말풍선이기 때문에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어떤 그 이중적인 플레이가 시장에서는 좀 불확실성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그럼 우리가 그 사드 배치 관련돼서 각국의 평가를 좀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중국은 기본적인 입장이 그겁니다. 무엇보다도 이번에 사드 중단하고 철수하라 여전히 뭐 같은 얘기를 지금 제시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9월 9일 정확하게 내일이죠. 어쩌면은 북한이 공격할 수 있다. 즉 남한과 미국을 공격할 수 있다. 이런 어떤 루머라고 아직까지는 뭐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루머가 나오고 있죠. 아마 아베 총리가 그동안 여러 가지로 뭐 친척 또한 친구 관련돼서 여러 가지 최고들의 커넥션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아베 총리가 지지율이 하락됐기 때문에 이번에 과거에도 그렇고 과거 뭐 4월 위기 설 때도 그렇고 이번에 내일에 그 9월 9일 즉 북한의 국가 어떤 창립기념에 관련돼 가지고 이런 계속 루머를 좀 쏟아놓고 있는 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한국 증시 그리고 한국 경제를 둘러싼 정치적인 헤게모니가 예상보다 복잡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시장에 대한 답은 없다라고 보는 것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